부산 중구 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특활비를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193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계십니까? 언제 193억이라고요? 2020년에 2020년에는 94억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심사하시고 있는 이 안에는 84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기재부에서 오늘 네. 받은 자료고요. 이거 정부 부처 소관별 편성 현황에 법무부 예산이 193억, 2021년 안에는 154억 이렇게 되어 특활비에 있습니다. 관해서 물어주셨죠? 네, 특활비는 지난 연도에는 네, 94억이 책정이 돼서 네, 금년도에 아마 집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84억이 감액이 돼서 84억이 그 특활비 용도로 들어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금액은 네. 제가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와 차이가 예,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뭐-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답변해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특수활동비에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숫자를 밝히기 어려운 정보 예산과 정보 예산이 아닌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 예산을 제외한 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보 예산은 그 지금 이 예결위가 심사할 수 없는 국정원이 편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가 심사하는 그런 그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포함시켜서 질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 어쨌든 저는 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분리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 장관님,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 돌려받아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년과 달리 특활비를 안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상기 전 장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뭐 여기서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뭐 심사할 대상은 아니고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아서 끝난 거고요. 그것이 그 위법도 아니고요.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그 예산 심사할 때에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수령자의 날짜, 그 수령 상대방 그 날짜, 금액 이런 것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라고 해서 뭐 영수증 없이 쓴다는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예산 통제를 자체적으로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뭐 자료를 그 달라고 해서 지금 그 결산 승인까지 다 받은 걸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산 승인까지 받으셔도 말씀처럼 공정한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됐다면 충분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된 것이기 당연히 때문에 네네 집행할 정상적으로 수 있다고 다 생각하고요.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하고 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매년 집행 현황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기재부로 또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기관운영감사 및 결산감사 시에 특활비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특활비 관련해서 여러 이제 지금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현금성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투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번에 물론 매년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전 부처 특활비 사용 관련 실태 조사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논란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결산 시에 2019년도 그 각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의 집행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용처 자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신뢰해서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은 일단 특활비 성격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점검하는데 실질적인 한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되고 전제가 되어서 이 특수활동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고 기관에서는 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님의 그 발언 때문에 특정 뭐 인사가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은 국무위원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또 문제성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하시면서 이 문제점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아마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저희 감사원까지 특활비 집행 점검을 지난주인가 금주초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특활비 점검 할 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무부 본부의 특활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활비 점검에는 어떤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차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이 특수활동비가 정보 예산, 정보 예외 예산 포함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가 보니까 2020년에 965억이었습니다. 경호처가 790억입니다. 국회는 과거에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사실은 9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정말 뭐 정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외에는 이 태생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 특수활동비 전폭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여왔습니다. 17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대폭 줄여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19년에는 김일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부처는 또 한 5개 정도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앴고요. 내년에는 또 법무부 본부도 또 특수활동비를 전환을 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특수활동비에 의해서 기밀성 여부를 판단해서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대통령 경호처 차장님 나오셨죠? 예, 차장입니다. 경호처는 현재 소속 직원에게 복리 후생비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십니까? 지금 복리 후생비는 선택적 복지 부분하고 동호회 지원하고 그다음 소속 직원에 대한 그 생일 때 격려 이 세 가지 사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생일 격려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1인당 한 5만 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디 계십니까? 예, 예. 네, 예. 경호처가 제출한 2020년 상품권 구매 내역을 보면요. 처음에는 도서문화상품권 지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가 재차 요청하니 도서문화상품권 5천만 원어치 구입해서 지급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지급 대상과 지급일, 지급 금액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그 인력 현황 자체는 조금 경호 전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 자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호 정원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582명. 이제 파견하고 이제 근무 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개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권 지급 내역 공개하지 않는 거 우선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는 예. 네, 혹시 이런 일 없겠지만 상품 거래소에서 깡을 해서 현금화하는 것은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또 외부인들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경호처의 상품권 구매 내역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치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0년 3월 11일 4,000매 구매하셨고요. 2020년 7월 1일 5,000매 구매하셔서 올해만 총 9,000매 구매하셨습니다. 8,262만 원 쓰셨더라고요. 왜 축소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5천인데 조달청에서 아마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5천만 원 그걸 구매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았는데 조달청에서 저렇게 정보가 제가 다시 한번 있었는데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저한테 사항을 보고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실제 상품권을 생일 축하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예. 사실은 지급 대상, 지급일, 지급 금액 밝히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예. 뭐 인원이 공개될까봐라는 것은 저는 그건 합당한 그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원님께 찾아뵙고 다음에 상세하게 그 부분 자체는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보충 질의 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도 똑같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총 구매 수량과 구매 금액만 알려주시고 누구한테 언제 얼마 지급했는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와대가 외교나 안보 뭐 이런 자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소명 자료가 없을 시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 자료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어떻게 밀어붙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자급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고위공직자 4명의 혐의가 있는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경우에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를 보고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 뭐 두 분이 있는 데서 오고 간 대화여서 그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그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 어떤 한 분의 진술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속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관이 지시한 대로 담당 공무원이 경제성을 조정하는 데 가담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 444건의 문건이 파기가 되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백 전 장관의 범죄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감사원이 백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발 대상자를 의결할 때 혹시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까? 수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 외부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백 전 장관의 담당 그 공무원 질책 이후의 자료 파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선호가 좀 다르고요. 자료 파기는 2019년 12월
초 11월 말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루어졌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당연히.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 그것 계기를 때문에 통해서 자료 이 폐기하고는 일이 조금 거리가 진행되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료 폐기가 일어난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예. 하신 것이고요. 문미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 외벽 철근 노출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분에 대해 조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그 과학보좌관의 보고 내용과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사이에 뭐 인과관계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과학보좌관은 조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옥 보좌관. 네, 과학보좌관이죠. 과학보좌관요. 아마, 예. 예. 네, 백 전 장관에게 그 담당 과장이 최초로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문건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네. 복사본 존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른 경로로 확보를 한 서류입니다. 예. 삭제는 한 건 맞는데요. 다른 경로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셨습니다. 감사원법 제42조에 따르면 중요 감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결과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감사원법의 중요 사항 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8년 4월 2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산업부 장관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직권 남용죄로 최 비서관을 형사 고발하려다가 결국 하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약간 좀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좀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그런 그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산업부의 담당 과장은 그 이전에 이미 보고 내용이 다 작성이 돼 있어서 산업비서관의 이야기를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후에도 기작성된 그 보고서, 즉 그 원안위의 운영 변경 허가 시까지 그게 뭐 2년이 될지 또 2년이 좀 더 될지 그건 불확실합니다만은 그것을 하나의 그 선택지로 포함된 보고서를 그대로 그 장관에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러한 그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압력을 가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또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네. 그 산업비서관의 말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이 좀 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 비서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관련해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청구된 이 월성 1호기 초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명시된 기한 3개월을 훨씬 넘겨서 발표하셨습니다. 감사원법과 규칙상 국회의 보고는 원래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국회 감사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최대한 그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그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국회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의를 하면은
그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안 형식으로 그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 몇십 분가요? 뭐 인쇄를 해서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장님,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에도 즉각 보고하는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중요 감사 사항은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 결과 실제 감사를 종결한 이후에 그 감사위원회의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즉시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차례 이행 권고를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그 중요 감사, 그 중에 중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어서 모든 중요 사항이라고 해서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한 중요 감사 보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의결이 되면 그 목록은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결된 이후에는 그 내용까지 국회에 통보하도록 저희 감사원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하셨습니까? 예. 네. 네, 이 중요 감사 결과를 국회에도 즉각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황보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네네. 그 감사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네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그건 좀 인용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신 좀 게 드리고 아니니까. 싶습니다. 네. 아니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관에 대한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아니 국무위원회 입으로 네. 특정인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네.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법무부 장관은 그 소속 기관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요. 장관의 권한입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회계 감사에 대해서 대금 및 소속 기관의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그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나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장관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 수행에 대해서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입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